자, 마감 전략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마감 분위기까지 다릅니다. 코스닥의 장중에 900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탄력 있게 올라오면서 수급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이 수급이 이동을 할까 눈치를 보는 건데요. 일단 코스피 자체는 지금 2600선 밑에서 계속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지금 변동성이 정말 강한데 금융투자가 10시 반 이후에 매수 전환했고 매수폭을 급격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초전도체라든지 LS그룹주 쪽에 매기가 쏠렸다면 오후장 들어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반등 올라오고요. 낙폭 확대했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시 낙폭을 축소하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어지러운 시장인데요. 현 시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보도록 할게요. 신작이 있는데 왜 가지를 못하니? 게임주 이야기입니다. 게임주의 성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작이 있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일정주의 성격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신작이 있어도 주가가 화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연출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게임 시장의 호화는 높아지는데 경쟁력은 떨어진다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중국도 요즘 게임 정말 잘 만들거든요. 자, 위메이드부터 컴투스 홀딩스까지 최근의 주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가 신작 나이트크로우의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일장에 16% 급등했고요. 오늘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작이 흥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쪽이 바로 카카오게임즈와 넥슨게임즈입니다. 두 종목은 신작 RS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컨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노니아가 매출 목표치를 미달하면서 2분기에 적자 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반기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죠. 특히 리스크 포인트 좀 체크해드리면요. 중국 쪽에서 미성년자에 한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2시간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조금은 어이없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게임주 테마 안에서도 지금 모바일 게임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에서는 반갑진 않은 소식입니다. 자, 다음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안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매수가 강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에서 이제는 음극재나 분리막, 동박, 리사이클링 쪽으로 수급이 분산될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쪽이 분리막 쪽인데요. 이 IRA의 수혜를 받아가려면 분리막 기업들이 2029년까지 미국에 공장을 100%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 훼손되지도 않았고 우상향 추세를 잘 유지받고 있고요. 오늘도 1.6%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WCP 같은 경우는 5월부터 8월까지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최근의 추세 하락은 있지만 여전히 우상향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라는 점 공통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바로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정말 이 수급이 이동할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시장이 떨어질 때 상승하는 쪽 제약 바이오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슬슬 시동 걸더니 지금은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죠. 오늘 전반적인 테마가 모두 상승세가 포착이 됩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이 지금 2차 전지로부터 소외됐던 이 바이오 섹터가 지금 현재 구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 단이 앞으로는 더 주목받을 것이다, 대안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찾아봤습니다.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어떤가 봤더니 증권가에서도 바이오주에 대해서 액티브 ETF 상품을 계속 줄줄이 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오스코텍 같은 최근에 급등세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 상품을 구성해서 앞으로도 수급 개선 효과가 더해질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KRX 헬스케어 지수에 있는 종목들도 봤는데 상승률이 상당했습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100%까지 급등했고요. HK 이노엔, 대용 그리고 일양약품은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바닥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이슈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사실 오늘 처음 진단키트주가 집중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K멜로디 사업과 미국 메타클리스와
MO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쪽이 차백신 연구소와 파로스 아이바이오 쪽인데요.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상장해서 오늘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고 차백신 연구소도 장중 25%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는 10%대 안팎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AI를 동반해서 면역 항암제를 공동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가장 핫한 단어들이 면역 항암제라든지 AI, 제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투자 심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투자 관점은 어떻게 챙겨가야 할지 프로의 시설에서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네, 브리핑으로 깔끔하게 오늘 하루를 좀 살펴봤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크죠. 오후장에도 다시 한번 2차 전지와 급락했던 반도체주의 낙폭을 만회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수급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910선까지 회복을 하며 기관 수급이 또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2600선 불안불안하고요.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프로 모셨습니다. 정택은 알파프로 투자전략 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점검부터 해볼게요. 오늘도 변동성이 큽니다. 장중에 2600선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정 팀장님, 어제 피치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의 여진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네. 열심히 7개월 동안 달려왔던 우리 시장이 그래도 꽤 높은 레벨대에서 조정을 받는 것인지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전략까지 드릴게요. 일단은 말씀하신 거 둘 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국에는 이게 미국 시용등 하향 조정 같은 것들이 진짜 정말 예상치 못하게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조정의 어떤 핑계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상반기 그리고 7월 달까지도 2차 전지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쉼없이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다가 참 이게 시기가 참 교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참 많이 올랐고 참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인데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서 참 우연찮게도 이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들이 결국에는 조정의 빌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나스닥이 좀 크고 좀 2% 정도 하락을 했던데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을 한다라는 것들은 결국 기술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최근에 아시다시피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바이오가 아니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승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예전에는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쨌든 대형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이게 대안으로서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바이오가 종종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바이오 강세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가능하다라면은 현금을 좀 이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핵심 보유 종목 수를 줄여가면서 네네. 포트를 압축하자. 핵심 보유 종목이 아무래도 2차 전지겠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좀 수익 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현금 확보를 해야 할 시기.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 자세하게 듣고 지금 오늘 장중에 변동성 컸던 종목들 중에 반도체가 급격하게 밀리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던 분들 이수페타시스는 VI 발동하면서 하락 두 자릿수 빠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빠르게 만회를 하는 이 흐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지금 6% 낙폭 줄이고요. 한미 반도체 양봉 전환 시도 ISG는 상승 전환했어요. 지금 반도체주의 하락과 낙폭 만회하는 이 분위기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돼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다? 여전히 불안한 건 맞죠. 사실
이수페타시스 기준으로나 아니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이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더욱더 많이 빠지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AI 섹터가 사실상 관련돼서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차익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그런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반도체도 기본적으로는 이 HBM이나 이런 부분이 다 AI 관련돼서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의 랠리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는 반도체도 동반 하락폭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관들이 갖고 있던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때 2차 전지를 놓쳤던 기관들은 결국은 반도체마저 놓치게 되면 시장을 너무 언더퍼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급하게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다 따라잡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이러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기관이 사실상 집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을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매도를 하게 될 때 단순하게 그냥 매도 이렇게 하기보다는 CD 주문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일정 시간, 일정 물량을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되고 지수가 만약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게 되면서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접근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돌아서는 기준점은 미국인 건가요?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네.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수급이 지금 외국인 선물이 이틀 동안 3.5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하방에 대한 베팅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거를 돌려 세우는지 그리고 섹터 부분 혹은 종목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들이 이런 차익 물량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멈추는지 이 부분을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변화가 있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유의미하게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펀더멘털에는 이상무인데 수급 장세, 심리 장세를 감안해 봤을 때 좀 불안한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따라서 완전히 돌아선 안도하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불안하다.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특징주로 준비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이수페타시스였어요. 송 과장님, 그럼 이수페타시스 지금의 하락이 기회는 아닌 건가요? 공격적인 분들은 이렇게 꼬리 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알아서 손절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형 패턴이 나온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이 정도의 꼬리를 달게 되고 그 다음 날 추가적으로 이 전날의 음봉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서 끝나게 되면 그것이 사실상 상승 패턴 전환의 완성형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매매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욱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변동성 때문에 중심 잡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또 안도하기보다는 시그널 신중하게 좀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 섹터, 특징주까지 좀 접근 전략을 들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제약바이오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들으셨는데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정 팀장님께서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 진단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 팀장님, 이 주도주의 바톤을 제약바이오가 받는 것 같은 움직임,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이 됐고 우리 시장에서도 코로나 제약상과 함께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변동성 장세의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지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0.75% 상승 전환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 에코프로 그룹주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테마 쪽을 보게 되면은 뭐 섹터 쪽을 보게 되면 지금 바이오 빼고는
전부 다 빠지고 있어요. 전부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두에 제가 대답을 드렸듯이 이미 바이오는 대안이 돼서 시장을 이제 중심에 있는 상황들이고 다른 섹터들과 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금에 진입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네. 그러니까 바이오를 업종으로 볼 건가 섹터로 볼 건가 여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2차 전지 업종이라 하게 되면 전체가 다가 되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섹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장비도 있고 LFP도 있고 그다음에 폐배도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바이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왜 코로나 테마가 왜 부각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바이오가 물론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예. 바이오 업종이 전반도 다 좋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슈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섹터의 성격은 틀리긴 하지만은 뭐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강했었다가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조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2년 동안 넘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가격 메리트도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네. 최근에 최근에 어쨌든 또 확진자 수가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순환매 그리고 수급이 그쪽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바이오였던 그 지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슈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연초에 나왔었던 바이오 헬스 시장 창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제3차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첨단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기에 연관된 신약 개발된 네. 뭐 대형 제약사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찌 보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좀 작은 일부분인 코로나 관련된 섹터만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길게 가기엔 좀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에코프로가 오늘같이 오후장에 또 강하게 네네. 치고 올라오거나 2차 전지가 더 힘을 내게 된다면 여기에서 변동성은 얼마든지 키울 수 네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조금 이제 개인 투자분들 많이 헷갈리게 하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빠질 듯 하면서 올라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 뭐냐면은 골드만삭스, 메리린치, 모건스탠리 공매도 포지션을 아예 청산 안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네.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종목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자면 섹터에서 좀 나눠봐야 하는데라는 이야기를 정 팀장님도 하셨어요, 송 과장님. 그 안에서 본다면 대형 제약사가 치고 올라오는 이 트렌드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보면 오늘 한미약품 강하죠. 유한양행. 물론 오후장에 더 힘을 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강하고 또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적으로 유한양행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중소형 안에서는 오스코텍이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그런가 오늘 좀 조정이 아쉽기는 한데 대형 제약사 위주로 올라가는 트렌드는 질적으로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사실 똑같아요. 반도체도 SK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는데 소부장이 갈까요?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도 소부장이 먼저 달리지 않았어요? 소부장이 먼저 달렸다기보다는 예. SK 하이닉스가 방향성을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소부장들이 보다 더 배 타겟을 높이게 되면서 이런 방향성들이 더욱더 많은 부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대형 종목들이 대부분 다 턴어라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삼성 바이오로이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심지어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마저 오늘 코로나 이슈로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내에 대형주들이 이러한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금에 대해서 너나 할 거 없이 수급적인 더욱더 쏠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그 수급에 대한 쏠림이 한 번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늘 사실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당연히 여기가 다 빠지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멈춘다는 것은 기관들이 아까 반도체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도체에 대한 매도한 금액을 과연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대안으로서 이 바이오 제약 섹터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버팀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소형 섹터인 코로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비만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신약 개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많이 더욱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이 지금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짝꿍인 거죠, 레이저틴이. 당연히 짝꿍이 될 수밖에 예. 없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의 자금적인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해서 두 가지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스코텍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과 유한양행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자금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오스코텍은 사실상 이런 이 변동성을 이용한 차익을 내가 극대화해서 그 차익을 먹고 나오겠다라는 의미가 강한 거고 네네. 유한양행을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실적이라든지 실적이 아니면 든든한데. 배당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덜 먹겠더라도 내가 좀 안정적인 이제 스테이터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어서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 이 정도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펩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급락이 나오다가도 갑자기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쵸. 결국은 섹터 안에서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이야기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코로나 재확산 상당히 또 불안하죠. 다시 마스크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글쎄요. 진단키트를 다시 또 격리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키트 점검을 많이 할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만 놓고 보면 다시 또 팬데믹 때만큼 올라오려는 이런 진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시즌도 좋고요. 정 팀장님. 다시 불붙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질문은 조금 전에 바이오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단기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갈 부분이 백신, 치료제, 마스크 이쪽으로 좀 확산이 됐을 때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땐 거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진단키트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주식시장이 아시겠지만 테마라는 것들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슈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면서도 주가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그 순환매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고 가격이 싸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말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매력적이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진단키트가 결국에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격리라든지 이런 뭐 예전처럼 예. 또 이렇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은 네. 이게 또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소위 말하는 치사율이 높느냐 이런 거 다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뭐 델타에서 오미크론 이렇게 계속 변이가 되게 되면서 중요한 건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이러스도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치사율이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전염력을 높여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변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물론 감기도 위험한 상태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게 맞고 요거는 단기간의 어떤 현상?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께는 오히려 탈출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으로 탈출할 수 있는 정리할까요? 가격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그 않을 것 정도까지도 같아요. 쉽지 않을 수 네. 있다. 알겠습니다. 전략에 참고하시고 그럼 제약바이오 좀 정리해볼까요? 섹터 전반적으로 아우렀을 때 2차 전지와의 이 수급 힘겨루기 안에서 굉장히 좀 줄다리기 잘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송 과장님. ETF도 출시되면서 2차 전지도 ETF 출시될 때 굉장히 수급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약바이오도 그런 뉴스들도 안고 있는데 오늘 흐름과 함께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후장 접어들면서 기관이 셀트리온 쪽 많이 사네요. 그리고 에코프로와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올라오면 제약바이오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그냥 큰 거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어느 쪽을 플레이어들이 선택하느냐 또 중요하다고 하셔서 일단은 처음은 큰 거를 아무거나 사셔도 돼요. 대형으로.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내가 플러스 알파 수익 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아. ETF 말씀하셨잖아요. ETF로 네. 자금을 그냥 사는 경우가 요즘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ETF 안에 들어가려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규모가 있어야지만 그 ETF 안에 보통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큰 종목이라면 아무나 사셔도 웬만한 수익은 나올 수 있다. 이 섹터가 전반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내가 조금 더 엣지 있게 수익을 내려면은 적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비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사실 비만으로 요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한미약품도 비만 관련돼서 일부 이야기가 있게 되고 그리고 펩트론이라든지 아니면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관련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아니면 이제 AI 접목이라든지
같은 이런 것도 오늘 그쵸. 다시 상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 아직 나쁘지 않거든요. 그쪽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내의 비중을 조금 작게 해서 내가 거기서 추가적인 알파의 수익률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은 처음에는 반도체가 아니라 바이오 제약 안에서는 예. 큰 종목들이 일단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향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부를 이렇게 이 소형 섹터로서 내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껏 고르셔라 이렇게 주셨어요, 그렇죠? 뭐 그리고 제가 수급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비만이나 이런 쪽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네. 뭐 신약에 대한 이슈도 계속적으로 네.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적까지 하게 되면은 유나이트 제약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픽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 팀장님 탑픽 가져오신 거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종목으로 가는군요. 저는 종목 이제 신테카 바이오 어, 준비했습니다. 의료 AI로 묶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AI 영상 진단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AI 신약 개발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최근에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관련되고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일부 여기와 연관된 종목들은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 개발과 그리고 AI 좀 접목시켜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테카 바이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네. 일단은 봐야 될 부분이 일단은 최근에 어쨌든 국내란지 그리고 해외 쪽이란지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내 쪽 같은 예를 들게 되면은 그 LG의 엑사온 이전공 같은 경우도 디스커버리 모델을 통해서 신약 개발 이게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국내에 어떤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이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와 연관돼서 이제 이번에 미국의 메타클립스와 또 MOU 체결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테카 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거기다가 최근에 시장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제 미국 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올라갔네요. 13,000원대에서 15,500원까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송태현 과장님도 바이오네요. 네, 관심주? SK 바이오팜 가져왔어요. 52주 신고가 갱신을 한 기업들이 요즘은 네. 더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SK 바이오팜은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더욱더 많은 부분 증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뇌전증 치료제 관련돼서 북미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았고 이미 처방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경쟁 약물 대비 훨씬 더 좋은 효능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 침투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GPM 마진이 놀라울 정도 인데 SK 바이오팜이 엑스코포리를 팔게 되면은 90% 이익이 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적적인 측면을 정말 볼륨이 커지게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 이익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다른 얘기는 조금 넘어가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8,000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약 정말 SK 바이오팜이 엑스코플이 관련돼서 조금 더 진전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 높게 봐주셨습니다. 일단은 108,000원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2021년 연말 가격까지 회복력 봐주셨습니다. SK 바이오팜 시간 관계상 관심주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정태근 팀장,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